은행의 대출 규제 때문에 둔촌주공, 광명, 이문, 휘경의 분양권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출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최근에 갭 투자와 관련된 전세 대출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갭 투자 전세 대출 금지. 이 규제는 처음 시행되는 규제입니다. 어떤 규제가 처음 시행된다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보통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우리는 그 방법을 계속 따라하죠. 이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으면 이게 어떤 기회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큰 기회가 아닙니다. 갭 투자 전세 대출을 금지함에 따라 곧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처음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여기엔 큰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 상승장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자마자 오피스텔, 빌라, 지산이 올랐던 것처럼요. 오늘 이 기회를 잡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서울 집값은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이 복구했고 집값 하락의 제일 큰 원인으로 뽑았던 고금리, 그 금리를 드디어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금리까지 내리면 더 오를 확률이 높겠죠. 지금의 대출 규제들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TV, DSR, 몇 프로까지 제한,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걸어서 집 사는 걸 좀 제한시키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번 대출 규제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요. 은행에서 지금 유주택자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대출 규제 중에 좀 특이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인데요. 집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살겠다는데 왜 대출을 규제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기회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갭 투자하면서 전세를 구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매매가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전세금이 3억 들어와 있으면 사는 사람은 내가 현금 2억만 가지고 집을 사시는 게 갭 투자인데요. 보통은 세입자가 3억을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세금을 내지는 않거든요. 1억 내 돈에 전세대출 2억 뭐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이제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세입자는 내 돈이 1억밖에 없어서 대출을 2억 받아서 3억짜리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 집에는 못 들어오겠죠. 그럼 이 집이 마음에 드는 세입자도 힘들지만 지금 이 집을 갭 투자하려는 매수자한테도 힘든 상황이 옵니다. 매수자는 내 돈 2억이랑 전세입자의 보증금 3억을 합쳐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 전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와서 1억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은 현금 3억으로 전세를 구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3억 전세집에 3억을 현금 다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이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갭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것, 그리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전세를 맞추면서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금 3억을 이미 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살 사람은 현재 집주인한테 줘야 될 금액은 얼마죠? 2억입니다. 5억짜리인데 전세금 3억이 껴있으니까 2억이죠. 이런 갭 투자는 규제가 없습니다.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규제가 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 전세 시세가 한 3억 한다. 그럼 이 집을 갭 투자한다면 원래는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동시에 3억에 거주할 전세입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3억의 전세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 잔금일과 전세 계약 잔금일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되면 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매수인한테 3억을 주고 매수인은 이걸 받아가지고 본인 돈 2억이랑 합쳐서 5억을 만들어서 매도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갭 투자인데요. 앞에 설명한 거랑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건데 앞에 설명한 방법은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설명한 방법은 매수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 차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경우 새로 전세입자를 맞추면서 매매할 때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나오는 집을 골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전세를 맞추면서 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투자하실 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입자가 있는 집만 갭 투자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가 생기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광명, 이문, 휘경을 분양받은 입주 대기자들입니다. 청약해서 분양받은 주택, 이분들 중에는 잔금을 본인이 다 치르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세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진짜 낮게 분양을 받았다. 근처에 아파트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를 10억에 분양받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싸게 분양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가지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전세 때문인데요. 분양가가 10억이고 이 아파트 주변의 시세는 15억에 전세가는 8억 정도 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전세금만으로도 거의 모든 분양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금이 2억밖에 없는데도 이걸 분양받는 거예요. 어차피 중도금은 대출을 받으면 되고 모자란 돈은 나중에 전세금 받아서 해결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자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자가 내주는 건데요. 이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엔 은행도 기존 집을 갭 투자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걸 거고 분양받은 주택은 규제를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분양주택도 안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원래 분양받은 주택이 입주할 때가 되면 전세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할 때가 되면 전세를 많이 내놓게 되는데요. 이번 규제로 가장 주목받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광명, 이문, 휘경과 같이 대규모 입주를 앞둔 곳들인데요. 1만 세대가 넘는 규모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분들이 가장 급해지는 시기는 입주장이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입주 전부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입주 막바지에는 가격 경쟁이 엄청나겠죠. 그게 당연한 게 지금 특히 둔촌주공 분양받으신 분들은 몇 억씩 수익이 났어요 이미. 근데 전세입자를 못 구해서 잔금을 못 치른다?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잔금을 치르려고 하겠죠. 물론 어떻게든 대부분 해결을 하실 텐데요. 근데 12,000세대면 거의 작은 도시급 세대인데 이 많은 분들 중에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 비중이 20%만 된다고 해도 2,400세대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전세로 나온다면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분양아파트 입주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신축 입주장 전세만 노려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입주장에 전세 한 5억에 들어가셨는데 몇 달 뒤에 보면 전세 시세가 5억 이상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주장에는 전세가 그만큼 싸지는데요. 왜냐면 평소보다 전세 매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둔촌주공만 봐도 아직 입주장 시작 전인데 2,000개 넘는 전세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싸게 나오니까 주변 구축 아파트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같이 단지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원래도 이런데 지금 전세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원래 떨어지던 폭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질 텐데요.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마지막까지 전세를 못 맞추거나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서 전세를 맞춰도 분양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최소 6억까지 나와줘야 내가 잔금도 치르고 분양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가 4억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걸 전세를 맞춰도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분양권 상태로 팔아버려야겠다. 어차피 전세 맞춰도 안 되고 전매 제한도 1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풀리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반 분양 매물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 아닌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나오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에는 조합원 매물이 더 많습니다. 그건 실거주 의무가 없죠. 그래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시행 중인 전세대출 규제와 대단지 신축 입주장이 맞물려서 전세 가격이 기존의 입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락하면 이게 분양권 매매 가격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입주장은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금방 또 가격을 회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지속돼서 다들 알게 되면 그건 기회가 아니죠. 이 기회는 매수하려는 분들과 전세로 거주하려는 분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격 폭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둔촌주공, 광명, 이문, 휘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원래도 항상 입주장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매물 숫자랑 금액 변화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단지들의 입주 시기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정부와 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가져올 찰나의 기회를 꼭 구독자 여러분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